자, 지금부터 수열 나갈 텐데 이 수열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어렵다라고 인식하는 방법이, 왜냐하면 처음에 기초 개념을 잘못 배워서 그래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수열은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첫 번째는 등차, 등비, 수열이 있어요. 이렇게 AN. 이게 뜨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열 AN에 대해서 라고 설명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근데 우리 눈에는 그냥 수열만 보이니까 같은 거 아니야 하는데, 성질 자체가 추구하는 목적성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럼 상대방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여기는 성질이 있어요. 이 자체가 등차와 등비가 성질이에요. 항광차가 일정하다는 게.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묻고 싶은 건 그 성질을 정확하게 파악했니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성질이라는 것은 결국 상대방이 목표하는 것은 얘는 바로 해석을 원하는 겁니다. 내가 항을 주면 이 항이 무슨 메시지인지를 해석할 수 있겠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풀이가 짧았다 길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여기서는 수열 AN이야 라고 해버리면 말 그대로 그냥 항을 나열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게 성질 자체가 현재까지는 보여 안 보여?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성질이 없어요. 문제 자체에서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얘는 해석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해석하지 마. 그럼 어떻게 돼? 항을 펼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연산의 양이 많은 대신에 별로 고민할 게 없습니다. 현재 여기는 목표가 항을 펼쳐라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항을 펼치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두 가지. 하나는 시그마. 바로 수열의 합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가 점화식이라고 하는 수학적, 귀납적 성질을 다루는 거예요. 수학적, 귀납적 성질. 이게 챕터가 이렇게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매핑도 하나, 둘, 셋 이렇게 갈 거예요. 전체 토막은 이해 갔죠? 자,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하고자 하는 것은 이 등차 등비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짤막하게 선생님이 하나 이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등차 등비가 나오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면 첫 번째가 공차 공비 성질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등차 등비 중앙이 나와요. 알겠습니까? 그게 가장 기본 옵션인 거야. 두 가지가. 그런데 우리는 보통 등차 등비 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면 일반항하고 학부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일반항하고 학부공식은 다 쓰레기예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등차. 수열의 핵심은 공차 성질. 그리고 등차 중앙인 거고, 그 다음에가 뭐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등비 수열이면 공비 성질하고 등비 중앙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 최종 단계는 뭐냐면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공차의 활용과 공비의 활용이 되는 거야. 자, 간단하게 먼저 화면을 보여주면 이렇게, 화면이 아니고 이렇게 설명을 한번 표로 나타내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해 줄 거예요. 자, 이렇게 짤막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는 등차 수열입니다. 등비 수열입니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항의 개수가 몇 개 떠? 그러면 두 개가 떴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항의 개수가 두 개 뜬다는 것은 첫 번째,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은 바로 뭐다? 공차, 일정하다죠? 이렇게 된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D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현재 그러면 요거하고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라고 한다면 대다수는 전부 다 같은 말이야 생각해줘요. 어차피 이거 하나 넘겨주고 안 넘기고 차이 아니야? 하는데 정답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식과 이 식은 다르다. 뭐가 다르냐? 결국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모든 식은요, 혼자 있는 게 구하는 값입니다. 그럼 현재 이것은 뭐다? 공차 구하기가 되는 거야. 나는 공차 D를 구하고 싶어. 이게 되는 거예요. 공차를 구하려면 항의 개수가 몇 개 떠야 돼? 두 개가 떠야 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조건문은 항의 개수가 두 개다라고 설명하는 거야. 조건문은 항의 개수가 몇 개? 두 개. 자, 구두로 설명해주면 항의 개수가 두 개인데 두 개가 따로따로 세 번째 항이 5인데 일곱 번째 항이 7이야.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주든지. 따로따로 주면 내가 알아서 빼면 되잖아. 그렇죠? 아니면 하나의 시간에 수열의 표현이 나오는데 항과 항 사이에 연산기호가 뺄셈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공차를 구할 수 있죠.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건 앞에 있는 개수가 얼마 나온다? 1이 나와야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연산기호가 뭐 나와야 돼? 뺄셈. 그리고 앞에 있는 연산기호가 뭐 나와야 돼? 앞에 있는 개수가 1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이거는 뭐야? 라고 한다는데 여기서는 혼자 있는 게 뭐예요? am 플러스 1인 거야. 그러면 구하는 값이 뭐죠? 하면은 현재 특정항 구하기가 되는 거야. 특정항. am 플러스 1번장을 구하기. 이게 되는 거야. 특정항 이걸 구하고 싶어 라고 설명하는 거야. 그럼 얘를 구하려면 뭐가 필요한데?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바로 기준항과 공차가 있어야 한다. 그러면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기준항하고 an 그리고 공차가 있어야 한다. 이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그 기준항이 일반적이면 첫 번째 항이지만 매사의 모든 항이 다 초항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다섯 번째 항을 표현하는데 초항에서 출발하면 4번 더 가면 되는 거고 두 번째 항이다? 그럼 몇 번 더 가면 돼? 3번 더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항이면 2번 더 가면 되고요. 7번째 항이면 2칸 전으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초항을 구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반항을 만든다고 AN은 A1 더하기 N-D 그 공식을 외워서 푸는 게 잘못된 거예요. 꼭 A1이 올 필요는 없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대다수가 그래서 모든 항을 표현할 때 왜 등차 등비의 시간이 오래 걸리냐면 학생들이 모든 문제풀이를 전부 다 초항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필요하게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등비수열은 어떨 거냐? 여기도 마찬가지로 am분의 an 플러스 1은 뭐다? r 이게 되는 거죠. 이거와 두 번째는 am 플러스 1은 an 곱하기 r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의 차이도 마찬가지 뭐냐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구하는 값이 바로 뭐다? 공비를 구하라 이게 되는 거야. 공비를 구하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비를 구하려면 항의 개수가 몇 개 떠야 돼? 2개가 떠야 돼 이렇게 되는 거야. 항의 개수가 몇 개? 2개가 있어야 된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항의 개수를 따로따로 몇 개? 2개를 주든지 아니면 하나로 묶을 거라면 연산교가 무조건 나눗셈이 돼야 됩니다. 등비수에서는. 아시겠죠? 그러면 이 두 항의 간격이 몇 칸? 하나. 그러면 공비가 r. 두 항의 간격이 둘. 그러면 뭐가 돼? r 제곱.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현재 등비수에서는 연산교가 뭐가 돼야 돼? 나눗셈이 돼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구하는 값이 뭐죠? 라고 하면 여기서는 특정항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특정항을 구하고 싶어. 이게 되는 거예요. 아, 특정항 몇 번째 항? n 플러스 1번째 항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기준항이 하나 있어야 되고 이걸 구하고 싶으면 기준항이 하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비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문제에서 10번째 항 구해줘 라고 하면 내가 있어야 될 거는 하나의 기준항 또 하나는 공비값이 있어야 한다.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이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글씨를 외우는 게 아니고 현재 이 글씨의 뜻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성질에 따른 해석인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항의 개수가 3개 나오면 어떡할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항의 개수가 3개 나온다면.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아, 항의 개수가 3개야?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쓰는 건 뭐죠? 아, 이거 등차 중항이잖아. 가운데 것을 몇 번? 2번 더해준 것은 양쪽 걸 더해준 거와 같다. 이렇게 풀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상대방은 이거 말뜻 이해하고 푸는 거 맞아? 라고 해서 두 번째 과정은 이 항의 개수를 3개를 주는 게 아니고 딱 이 벌어진 2개의 항만 줍니다. 그래서 나는 an과 an 플러스 2의 합을 줄 거야.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것은 an과 an 플러스를 따로따로 풀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와 이거의 가운데항 존재하니? 라고 묻는 거예요. 가운데항 존재해 안 해? 해요. 그러면 이 말은 내가 이걸 2am 플러스 1이라는 값으로 바꿔주세요. 라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게 등차 중항의 성질이에요. 그럼 항의 개수가 몇 개 나올 수도 있어? 3개 나올 수도 있고 항의 개수가 몇 개? 2개 나올 수도 있어. 단 2개의 항이 어떻게 나오는 거야? 하면은 벌어져 있는 두 항의 합이에요. 단 가운데 항이 존재하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하면 첫 번째. 만약에 항의 개수가 몇 개야? 그러면 여기서는 3개가 있다. 라고 한다면 나는 등비수열이라면 가운데 항을 몇 번? 2번을 곱한 게 양쪽을 곱해 준 거와 같아.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 그러면 내가 왜 그게 다 줘야 돼? 라고 하면은 벌어져 있는 두 항의 곱을 줄 거야.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가운데 항이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돼요. 가운데 항이 있던데 그러면 이것을 an 플러스 1의 제곱이 네모다라는 값으로 표현을 바꿔주셔야겠죠. 자, 그랬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게 누구야? 라고 한다면 바로 이 부분들이에요. 항의 개수가 몇 개죠? 2개가 뜨는 거예요. 앞에서 항의 개수 몇 개 떴어요? 2개 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차수열에서 명심하세요. 등차수에서 공차를 구하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등차수 공차 구하려면 첫 번째 연산기호가 뭐 나와야 돼? 뺄셈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항의 개수가 몇 개인데? 2개인데 연산기호 가운데 뭐 있어요? 플러스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공차 구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그래서 뺄셈이 나오면은 공차를 구하려는 의미구나. 플러스를 준다는 것은 가운데 항을 통해서 중항을 뽑아내라는 얘기구나.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고 항의 개수가 2개더라도 만약에 여기서는 항의 개수가 몇 개야? 2개인데 나눗셈이야. 그럼 뭐 한다? 공비를 구하겠다는 뜻이구나. 근데 여기서는 뭐가 나왔어? 곱이 나왔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중항을 이용하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항의 개수가 2개가 떴는데 항의 개수가 2개가 떴는데 1번도 2번도 다시 말하면 등차 수열의 핵심인 공차 성질도 등차 중항도 안 된다면 이게 되는 거예요. 항의 개수가 2개 떴는데 그것이 뭐라면 등비 수열에 해당하는 공비 성질이나 등비 중항이 1번과 2번이 둘 다 아니라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나오는 게 끝판왕이 누구냐면 바로 네 번째. 바로 뭐냐면 공차와 공비에 대한 활용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등차, 등비, 중항이 되는 거야. 등차, 등비, 등차, 등비가 아니고 공차, 공비 구하기가 되는 거고요. 공차, 공비 구하기.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는 등차, 등비, 중항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러면 1번과 2번이 만약에 둘 다 안 되면 어떡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쓰는 게 바로 이 네 번째 과정인 거예요. 그때 꼭 항의 개수가 4개다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는 그냥 2개 이상이다라고 쓰시면 되겠어요. 2개 이상일 때. 그러면 이럴 때는 언제야? 하면은 이것은 정확히 말하면 공차나 현재 우리가 듣는 등비, 등차, 중항 등차중항이 안 됐을 때. 아시겠죠?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공비나 등비 중항이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거야? 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럴 때 쓰는 게 뭐야? 라고 한다면 요때 쓰는 게 바로 공차와 공비의 활용이 되는 거예요. 아, 이때 쓰는 게 바로 공차, 공비에 관한 활용이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해라? 한 문자에 관한 정리를 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만약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an 플러스 3이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보면 항의 표현이 총 몇 개 떴어요? 4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의 예일 뿐이야.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하나의 기준항. 다시 말하면 공차나 중항이 아니었을 때 쓰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의 기준항을 잡고 나머지를 기본적인 기준항에 맞춰서 공차를 통한 한 문자에 관한 정리를 해줘라 라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an의 값은 알죠? 그럼 나머지 뭐 하면 돼? d에 관한 한 문자에 관한 정리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하겠다? d를 구해내겠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가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an 플러스 3. 이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는 an 곱하기 r, an 곱하기 r 제곱, an 곱하기 r 3승 이렇게 해서 공비를 통한 한 문자에 관한 정리를 해주겠소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명심할 것은 이것의 가장 주 포인트는 언제 써먹어야 돼? 하면은 바로
공차, 공비, 부하기나 등차, 등비, 중앙이 안 됐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따져가면서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라고 여러분들 매핑에다가 내가 나중에 요거와 함께 더불어서 같이 비교한 표를 만들어 놨어요. 그럼 항해 개수가 2개짜리 준다면 케이스가 뭐야? 이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면 1번과 2번이 안 되면 몇 번? 바로 3번으로 풀어야 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등비수열도 항해 개수가 2개인 것은 이거였을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만약 둘 다 안 된다면 마지막은 공비를 통한 한 문제관 정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가장 각광받는 게 이 3번의 컨셉이라는 것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항을 초항을 해가지고 공비로 표현하게 버리면 답은 나오긴 하지만 연산이 너무 길어져요. 그러면 상대방의 출제 의도에 딱 걸렸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고 싶지 않다면 지금 이 말뜻을 가슴에 깊이 새겨주세요. 그리고 앞에 그 교재 밑에 선생님이 매핑으로 표를 하나 만들어 놨으니까 그걸 참고해 보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말뜻 이해했죠? 자, 그러면 이 성질을 가지고 지금부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